바다의 영양을 듬뿍 담은 천연 미네랄 슈퍼푸드 다시마. 지방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도 하고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키면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다시마가 체내 방사능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현대인들이 반드시 먹어야 할 다시마의 놀라운 영양 성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대부분의 중년 남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네. 과식을 하고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오른손에 리모컨. 그렇죠. 맞아. 자기 전까지 대부분 이제 그런 손가락 운동을 하시는데 네. 그렇게 되면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으로 소모가 안 되겠죠. 그러면 갈 곳을 잃고 방황을 하다가 꼭 가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피하 지방이죠. 이렇게 에너지원으로 이제 쓰여야 되는데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를 못하니까 잉여 에너지원이 남아서 그거를 언제 또 이거를 사용할지 모르니까 복부에 저장해 놓는 거고 또 복부에도 쌓이고 혈관에도 쌓여서 뭐 혈압도 높아지고 혈당도 오르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져서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또 염증 질환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에 또 이제 비만해지게 되면 유방암, 전립선암, 암 발병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네.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탄수화물을 이렇게 과잉 섭취할 때는 뭐 배도 나오지만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탄수화물을 그럼 어떻게 조절해서 먹어야 될까요? 탄수화물은 적당량을 섭취해서 이제 칼로리를 높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쁜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탄수화물이면 탄수화물이지 뭐 좋은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나쁜 탄수화물은 네. 소화가 급하게 돼서 혈당을 급히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혈당 조절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피하 지방에 쌓이는 이렇게 정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나쁜 탄수화물은 대부분 이제 탄산음료, 흰 쌀밥, 초콜릿, 보통 정제 탄수화물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약간 달짝지근하고 맛있는 것들이 많네요. 맞아요. 이제 실제로 이제 네. 뉴질랜드 오클랜드 이제 공중보건국 연구에 의하면 이제 그 나쁜 탄수화물, 단맛이 강한 거를 이제 먹었을 때 이제 뇌에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행복감을 느끼는 부분이 활성화된 거를 이제 연구 결과 알 수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분이 바로 마약이나 이제 흡연을 할 때 활성화되는 부분하고 일치했다고 합니다. 중독성이 있는 거죠. 네. 이 나쁜 탄수화물에 의한 중독이 마약과 같다는 사실이잖아요. 정말 좀 충격적인데요. 이 선생님, 나쁜 탄수화물의 중독은 좀 막고 건강을 지키는 열쇠. 오늘의 주제인 다시마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제 나쁜 탄수화물은 이제 정제 탄수화물로 말씀드렸고요. 네. 그럼 착한 탄수화물은 뭐가 있을까요? 천천히 소화되게 하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착한 탄수화물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주제인 다시마. 다시마는 탄수화물이 들어있지만 인간이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정말 착한 탄수화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기수는 낮고 네. 좋은 영양소를 두루 함유하고 있죠. 그래서 중년에서 노인까지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섬유소도 탄수화물이다. 그런데 인간은 섬유소를 소화시킬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도움을 주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탄수화물, 당분을 섭취하게 되면 소장에서 소화 흡수가 되는데 이 섬유소는 소화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을 살찌게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람은 섬유소를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나 코끼리는 풀만 먹어도 살찌죠. 그래서 살이 찌는구나. 이 초식 동물들은 섬유소까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동물들은 풀을 많이 먹어도 살이 찌는 거죠. 네.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어쨌든 인간의 경우 이렇게 소화되지 않는 섬유소는 대장으로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다시마에 들은 이 섬유소, 착한 탄수화물은 대장까지 내려가서 대장 속 세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네. 장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 면역력도 높여주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듣다 보면 굉장히 변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또 먹어줘야겠네요. 아이고 회의 나오니까 그냥 괜히 얼굴이 확 피세요. 그러니까요. 다시마를 잔뜩 먹으려고. 네. 근데 정말 궁금한 게 해조류 하면 다시마 말고 김도 있잖아요. 수출 효자 상품인 김도 있고 미역도 있는데 왜 굳이 다시마가 이렇게 각광받을까요? 그러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이유를 제가 하나 고민해 보면 네. 다시마가 보통 이제 뭐 크기가 다르겠지만 손바닥 한 장 정도, 어른 손바닥 한 장 정도 크기에 엄청나게 많은 칼륨. 칼륨. 다시마는 칼륨치가 굉장히 높은 이렇게 해조류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감자 일반적인 크기의 감자 한 알과 막 먹는 칼륨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 엄청나게 많은 거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감자 먹을 때 뭐 찍어 드세요? 소금. 네. 소금. 왜 소금 찍어 드세요?
밋밋하니까 이제 간을 맞추는 거죠. 감자에는요 칼륨치가 너무 높아서 네. 소금을 찍어 드시지 않으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래요? 토마토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토마토에도 칼륨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소금 찍어 먹어요. 그렇죠. 토마토도 설탕 찍어 드시게 되면 토마토에 들은 비타민 B가 파괴되기 때문에 이제 소금을 찍어 드시는 게 좋은데 역시 토마토도 소금을 찍어 먹는 이유가 네. 칼륨치가 너무 높아요. 다 이유가 있네. 예. 여러분들 라면 끓여 드실 때 네. 토마토를 4등분해서 넣어 드시면요 붓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요? 진짜요? 진짜예요? 진짜. 이거 왜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 당장 토마토. 어쨌든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토마토 대신 보내드린 게 있어요. 다시마를 넣으세요. 라면에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동 거기에 그래서 어쨌든 다시마가 들어가 있구나. 다시마를 자주 섭취하게 되면 네. 다시마에 들어있는 칼륨이 혈압을 높이는 나트륨을 흡착해 밖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고혈압을 막아주기도 하고 붓기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또한 다시마에는 해조류 중에서 독특하게 알긴산, 끈적거리는 성분이 있죠. 네네. 아까 다시마 차 드신다 그랬는데 다시마 차에도 끈적거리는 성분이 바로 알긴산이죠. 이 알긴산도 섬유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알긴산도 에너지를 내진 않지만 체내 수분을 흡수해서 위에서 크게 늘어나죠.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있어요. 그래서 과식을 막아주기도 하고 지방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네.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키면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다시마도 잘 드시면 좋겠습니다. 칼륨이 많아서 혈압도 낮춰주고 장 건강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미역을 제치고 또 다양한 해산물 중에서도 왜 하필 오늘 다시마가 주제로 선정이 됐는지 이제야 좀 납득이 가네요. 저도 그 얼마 전에 TV 막 돌리다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그냥 해조류를 엄청 챙겨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맛있는 해산물이 많은데도 왜 이렇게 챙겨 먹나 했는데 야 그분들이 많이 알고 있네. 이렇게 좋은 걸 알고 있네요. 실제 러시아에서요. 네. 그 다시마를 주제로 한 다양한 반찬들이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대형 마트에 가면은 이제 다시마를 이제 가공한 각종 제품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심지어 다시마의 성분을 원료로 한 의약품도 아주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다고 해요. 뭐 러시아인들에게는 다시마가 거의 한국의 김치 같이 국민 음식이나 다름없는 것 같은데요. 약으로도 쓰이고. 그 이유를 잠시 생각해 보면 예. 아마도 다시마의 풍부한 요오두 성분 때문으로 생각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날씨가 추운 나라인 러시아는 두 사람 중 한 명이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오두 성분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시마를 많이 먹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체르노빌 온전사고, 네. 체르노빌 원전 폭파 사고 때문에 방사능에 노출됐던 경험도 다시마 소비를 이렇게 늘리게 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시마가 체내 방사능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네. 장까지 살려주는 착한 탄수화물 다시마. 지금까지 다시마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또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왜 이렇게 다시마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지 그 숨겨진 맛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안대 식품영양과 김서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무와 함께 먹게 되면 고혈압을 예방하고 또 다시마와 찹쌀 같이 먹게 되면 변비, 당뇨병을 또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니 그렇게 좋아요? 다시마 드실 때는 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새로운 정보네요. 교수님, 앞서 다시마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네. 아주 오래전부터 귀한 수출품으로 대접받으면서 민중들이 널리 즐겨 먹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까? 네, 이제 다시마 이제 민중들이 이제 많이 즐겨 먹기도 했지만 네. 이제 궁중에서도 이제 사용했었던 이제 굉장히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이제 그 일상식으로 다시마를 활용을 할 때 이제 주로 이제 옷을 입히지 않고 기름에 이제 가볍게 지져내 이제 튀긴다고 하죠. 네. 튀각 요즘도 많이 쓰시죠. 아, 튀각이라고 하고요. 예, 이제 예전에 이제 다시마를 이제 궁중에서 활용을 할 때는 네. 이제 열일식의 이제 소선에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소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기나 생선을 사용하지 않는 반찬 종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마를 이제 반찬으로 활용을 했는데 특히 이제 귀한 중국 사신이 방문을 했을 때 이제 궁중 요리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제 통후추하고 잣을 싸서 네. 매듭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지어서 오. 이제 기름에 지지는 홍처 전방이 있었고요. 네. 이제 다시마만 기름에 지져내는 것이 이제 해대 전방이라고 해대 전방. 했는데 이제 조선 시대 요리서에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되게 재밌는 게
요즘에도 다시마를 이렇게 튀겨 먹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쭉 이어져 온 레시피네요. 어떻게 본다면. 네, 맞죠. 이제 당시에는 이제 튀각, 이제 부각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이 부각류는 이제 자반이라 그래서 좀 맛이 강한 밑반찬류로 주로 사용하던 그러한 것들이 되겠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반찬으로 활용하니까 이제 밥 반찬 할 때 아주 좋죠. 그래서 이제 궁중뿐만 아니라 이제 서민들에게도 이제 많이 일상식으로 활용되던 그런 재료입니다. 생각해보니까 튀각이 이렇게 짭조름하면서도 달달하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단짠 시초가 아닐까. 야,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계속 먹고 싶잖아요. 먹어보면. 시원하게 막 심해 가는데 몸매 좀 관리하려면은 이 부각 티각을 탁 먹으면서 탁 마시고 티각 하나 딱 씹으면 와다닥 하면서 소리가 굉장히 상큼하거든요. 저 선배님 저 몸매 관리하시려면 그 맥주를 안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갈증나니까 한 잔 좀. 아, 예, 알겠습니다. 그때 이제 티각을 딱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매회 한 잔 얘기가 나와요. 매회. 근데 다시마는 좀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좀 약간 요리에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티각이나 부각, 쌈 싸먹는 게 전부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혹시 다른 요리도 있을까요? 이제 다시마를 주재로 이제 탕 요리도 만들 수 있고요. 오. 이제 또 다른 한 가지 이제 질 좋은 이제 다시마를 이제 네. 사이즈가 좋은 거 골라가지고 이제 물행주로 이제 부드럽게 닦아내면서 이제 촉촉하게 만듭니다. 이제 네. 말아줄 수가 있겠죠. 이제 그 말아줄 수 있는 거 가지고 이제 뭐 생선포, 대구포라든지 이제 광어, 홍어 같은 이제 생선포, 그다음에 두 종류의 이제 오징어나 문어포,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전복포. 이런 거 이제 합쳐가지고 잣을 함께 말아가지고 이제 술안주로 잔치상에 종종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진짜 듣고 보니까 과거에는 다양한 조리법을 통해서 요리를 해 먹었던 다시마인데 현대에 와서는 이 다시마가 육수 낼 때 빠질 수 없는 식재료잖아요. 다들 집에 이렇게 쟁여놓고 계시고. 혹시 이제 앞서서 나쁜 탄수화물을 이제 말씀해 주셨을 때 혹시 무엇이 강하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중독성. 그렇죠. 중독. 네, 이제 중독성이 강하다고 했는데 이제 이런 중독성이 이제 바로 단맛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것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네. 이제 다시마 감칠맛입니다. 아. 이 감칠맛이 뭐냐면요, 이제 다시마를 우려내게 되면 단맛, 짠맛, 쓴맛, 신맛 이외에 또 다른 이제 5번째 맛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감칠맛이에요. 사실 근데 이것은 혀에서 느끼는 그런 일반적인 맛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맛깔스러운 음식을 먹고 나면 느껴지는 좀 특별한 느낌입니다. 네. 식욕을 돋구는 좋은 맛인데요. 이것을 이제 처음 발견한 것을 일본의 이제 이케다 키쿠나이라는 교수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두부 전골을 해 먹다가 그 속에 있는 다시마에서 뭔가 이제 맛있는 성분이 나오는 것을 이제 알고 네.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찾아낸 성분인데요. 이것을 이제 분리했던 성분이 바로 이제 글루탐산이 함유된 어떤 특정 성분이었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감칠맛 성분이고요. 일본에서 이제 우마미라고 이제 칭송을 했습니다. 칭했고요. 네. 이제 요즘에 이제 그 4가지 기본 맛에 더해서 이 감칠맛까지 해서 5가지 맛으로 국제적인 공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시중에 파는 조미료 있잖아요. 그 미땡이라고 하는 그 제품이 글루탐산 나트륨입니다. 아주 작은 양으로도 음식의 감칠맛을 내는 그 마법과 같은 가루지요. 이 MSG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 MSG 하면은 뭐 몸에 좋다 나쁘다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이제 유해성 논란이 좀 있었지요.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그 MSG가 이 글루탐산이라는 감칠맛 성분인데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흔히 이제 다시마, 표고버섯, 쇠고기에 특히 많이 이렇게 녹아 있죠. 그래서 육수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일본 같은 이제 미국, 일본,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유해성 논란이 일찌감치 종결이 됐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제 이 불량식품 취급을 받고 있는데 돌이켜 보면은 한 20-30년 전 그때만 해도 식당 간판에 No MSG, 또 저희 업소는 화학 조미료를 쓰지 않습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말 못 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이제 우리나라도 MSG에 대한 유해성 이 논란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FDA 같은 까다로운 곳에서도 MSG는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은 이제 그 MSG가 화학물질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몸 자체도 사실은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사실은 화학물질입니다. 그렇네요. 즉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생겨서 그런데 이건 이제 자연이 합성해준 화학물질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이케다 키쿠나이 교수가 이제 처음에 이것을 이제 생산해낼 때 다시마를 이제 산분해해서 이제 대량으로 생산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사탕수수를 효모당 발효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 MSG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식약처에서도요, 예전에는 이제 이 MSG가 나트륨이 들어있다고 해서 이제 사실은 안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는 그 생각의 발상을 전환을 해서 사실은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이 소금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음식이 너무 맛이 없으면 못 먹잖아요. 그래서 짠맛 대신 감칠맛을 조금 이제 강조시킨 MSG를 적절히 사용하면 이제 저염 식단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이 MSG가 인체에 무해하긴 하지만 MSG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다시마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천연 재료로. 다시마에. 다시마로 이렇게 감칠맛도 잡고 영양도 잡고 다시마가 정말 맞는 제조꾼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진짜 저희가 방송을 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수산물 사용 설명서 덕분에 우리 정말 정보 많이 얻어가고 쇼핑을 또 어디서 한다고요? 아유, 수협 쇼핑. 네. 정보 감사합니다. 네. 수협 쇼핑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교수님, 그럼 일상생활에서 다시마와 관련된 요리를 할 때 알아주면 좋을 정보들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다시마로 육수를 많이 내시는데요. 네. 이제 우선 이제 찬물이 이제 오래 담가 두시면 이제 감칠맛이 나도 좋고요. 만약에 끓는 물에 넣으실 때는 이제 잠깐만 넣었다가 살짝 건져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육수 낼 때 다시마를 넣었다가 저희는 그냥 빼서 버리는 정도로밖에 안 이게 이제 썼거든요. 너무 오래 끓이면 약간 텁텁해지면서 약간 씁쓸한 맛까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맛을 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음식 궁합 측면에서 보면요, 네. 이제 다시마를 드실 때 초무침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다시마 요리하실 때 이제 식초를 조금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왜냐면 아까 한병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중요한 알긴산 식이섬유, 그 성분의 이제 체내 활용도를 높여주고 또 이제 무기질 흡수율도 높여주기 때문에 다시마 드실 때는 이제 식초를 잠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새로운 정보네요. 예. 저 또 다시마, 생다시마 먹을 때요. 싹 썰어놓은 거. 저는 그냥 초고추장에 그냥 네, 탁 찍어서 맞아요. 식사 때 간간히 많이 먹습니다. 네. 제대로 먹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보, 고마워. 그 다시마는 이제 다른 식품들이 기운이 있듯이 다시마도 기운이 있는데 성질이 약간 서늘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평소에 육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이제 다시마를 같이 곁들이시면 좋겠고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도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마에 포함되어 있는 후보이단 같은 다당체는요, 콜레스테롤이나 혈전을 예방하고 항암 효과도 나타내고 있고, 또 이제 다른 음식과 같이 먹으면 궁합이 좋은데요. 무와 함께 먹게 되면 고혈압을 예방하고, 또 다시마와 찹쌀 같이 먹게 되면 변비. 변비. 다시마와 검은 콩은 당뇨병을 또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네. 오늘은 바닷속의 검은 황금, 다시마에 대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왜 황금이라고 불리는지 딱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네, 오늘 어떠셨어요, 패널분?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다시마를 간간히 즐겨 먹는데 잘 먹고 있다는 생각과 많은 걸 내가 몰랐던 지식을 알게 돼가지고요. 이런 말이 생각나요. 옛날에 그 최영장국에서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했는데 저는 다시마 보기를 황금같이 봐라. 그런 생각이에요. 명언을 오늘 남기셨네요. 그래서 합니다. 정답입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정말 알고 보니 보물 같은 음식이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국물 넣고 그냥 버려야지 했던 것도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하니까 역시 자연은 하나도 버릴 게 없다. 네, 오늘 또 그걸 느끼고 가네요. 저는 피부에 여자들은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다시마 하나만 잘 챙겨 먹어도 피부 미인이 될 수 있겠다. 왜냐면 장을 살려주니까 배변 활동이 얼마나 편하고 좋아지겠어요. 그렇죠. 정말 집에 가서 열심히 먹을 겁니다. 네. 초식을 주로 하는 동물의 수명은 30에서 60년이지만 육식을 하는 동물은 10에서 15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물고기를 먹는 두루미나 하계의 수명이 90년, 거북이는 150년 이상을 산다고 하는데요. 이걸 볼 때 결국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건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몸에 좋은 수산물 많이 드시고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